카페 인테리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비 그리고 전기 레이아웃인데요. 딱 이 세 가지가 카페 인테리어의 80%예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연구소 문의디자인의 김소장입니다. 요새 카페 정말 많이 생깁니다.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덜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에만 목숨 거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가 이쁘면 그만큼 경쟁력 있고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디자인은 일단 후순위에 두고 우리 기능적인 부분이나 레이아웃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영업하시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설비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카페 클라이언트께서 기존의 카페를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배수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카페의 제빙기가 문제였죠. 제빙기 드레인은 기계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빙기마다 틀리겠지만 바닥에서 10cm도 안 되는 곳에 드레인이 달려있는 기계도 종종 있습니다. 배수 설비가 드레인보다 위에 있으면 물이 빠질까요? Nope. 물은 아래로 흐른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모르는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물이 안 빠져서 배수 펌프를 달아서 억지로 배수를 시킵니다. 전기를 더 써야 하고 펌프를 달아야 할 공간이 더 필요하고 펌프를 내동주고 또 사기까지 해야 하는데 소음까지 발생하죠. 처음에 배관 높이 지정을 신경도 쓰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제빙기 밑에 벽돌 깔아놓고 쓰는 카페도 보입니다. 와우. 제빙기가 올라간 만큼 카운터를 만듭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쁜가요? 실용적일까요? 제가 처음에 디자인보다 기능적인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체크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디자인도 정돈이 안 되고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자, 봅시다. 이곳에서 배수가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카페 인테리어를 할 때 배수의 시작점은 제빙기로 잡습니다. 싱크대나 커피 머신 배수는 물 빠지는 곳이 더 위에 위치하니까 배수 마감이 더 위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커피 머신 역시 아래쪽으로 보통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게 설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커피 찌꺼기가 끼는 경우도 발생하죠. 원칙적으로 찌꺼기는 다 미리 걸러내서 배수 배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지만 혹시 모를 이슈를 미리 방지하려면 다른 곳보다 배수의 구배를 더 꺾어서 잘 나갈 수 있게 설비하는 게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싱크대 하부장으로는 보통 상향식 온수기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직수 배관을 연결해 주어야 하고 싱크 아래쪽에 온수기가 들어가고 싱크대에 연결된 배수 배관에 간섭을 주지 않게 공간을 레이아웃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온수기를 설치 못했다. 당신은 설거지할 때마다 시베리아의 북극곰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전기입니다. 10평 카페는 30평 카페보다 전기를 3분의 1 먹는다? 아닙니다. 당신에겐 괴물같이 전기를 빨아먹는 커피 머신이 있으니까요. 차이나는 부분은 냉난방기 정도일 겁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 그만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나 기계 등에서 마진을 당신 돈에서 그만큼 남겨갔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아끼려면 알아야 합니다. 뭐를요? 기계에 대한 스펙이죠. 기본적으로 카페에 들어오는 기계는 커피 머신 그라인더, 전기 온수기, 믹서기, 수직형 냉장고, 냉동 냉장고, 제빙기, 쇼케이스, 음료, 냉장고 정도가 있죠. 당신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제공해야 할 스펙은 기계의 가로, 세로, 높이와 전기 형태가 단상인지 삼상인지, 소비 전력은 얼마인지,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지, 콘센트에 묶었어도 되는지, 몇 스퀘어 배선을 던져줄지, 차단기는 몇 암페어로 넣어줄지 등등에 대해 전달해줘야 하죠. 뭔 개소리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냥 당신은 인테리어 업체와 머신 사장님과의 전화통화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제대로 된 곳이라면 당신은 프랜차이즈에서 기계에 붙이는 마진을 전화 한 통으로 아끼신 겁니다. 모든 기계의 소비 전력을 확인했다면 분전함을 새로 짭니다. 기계 스펙에 맞게 어느 콘센트에 어떤 기계들을 같이 꼽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콘센트 역시 각 위치에 배치합니다. 10평대 카페라도 웬만하면 10kW 이상으로 승합해야 합니다. 커피 머신 4kg, 냉난방기 4kg, 핫워터 디스펜스 2kg, 테이블 냉장고와 수직 냉장고 1kg, 쇼케이스 1kg, 핸드폰 30대 동시 충전에 또 1kg 등등 해서 전기를 그만큼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소비 전력이 2kg 이상 되는 기계는 콘센트에 꼽는 방식이 아니라 직렬로 연결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 기계들을 다 켜서 사용할 만큼 장사가 척척 초대박이신가요? 직접 승합할 수 있는 전력을 계산해서 낭비 없이 최선의 전기세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체크해야 할 부분이죠. 승합을 하지 않으면 차단기가 떨어진다?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건 분전함이나 전력에 맞는 배선 두께 또는 차단기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차단기는 과전류가 흘렸을 때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목적인 거지 승합과는 연관이 없죠. 승합은 전기세의 문제입니다. 승합을 하지 않고 분전함만 새로 짜서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기세 고지서를 보는 순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실 겁니다. 누군가 승합에 대해서 누전 차단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승합 없이 사용하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기세 지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말이죠. 카페는
카운터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계들의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전기의 스펙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사이즈를 알아야 하죠. 기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테리어 업체라면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제빙기가 안 들어가고 쓸데없이 옆에 공간이 우리 집 안방만큼 남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공사 전에 3D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주죠. 카운터 아래쪽에 웬만한 기계들과 그릇 자재 등이 다 위치한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카운터 선반의 위치나 공간을 처음부터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어줄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카운터 정면에는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 핫 워터 디스펜서 정도가 위치해 있을 테고 카운터 뒤쪽에는 블렌더나 믹서기, 오븐이나 전기레인지 정도가 위치해 있을 텐데요. 카운터 하부에 공간이 제대로 없다면 가뜩이나 많은 기계들 옆으로 긴 물병이나 커피잔, 테이크아웃 컵, 분말재료, 피자, 맥주 등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정돈된 느낌이라고는 1도 없이 산만해지겠죠. 또한 동선을 생각하지 않은 카운터 사이 공간을 적용한다면 한 명이 작업할 때 한 명은 옆으로 비껴서 겨우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만약에 당신이 그 전날 족발에 소주를 푸지게 먹고 왔다? 이어서 지나가지도 못할 것.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설비. 무조건 제빙기 배수를 제일 낮은 곳에 위치시킨다. 두 번째, 전기. 소비 전력을 계산하고 여러 대의 차단기를 제대로 배치한다. 세 번째, 레이아웃. 선반에 들어갈 집기나 작업할 때 편할 동선을 미리 체크해 설계한다. 이것으로 오늘은 카페 인테리어 할 때 우선순위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무늬디자인에서 설계한 15병 카페 인테리어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